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걸까? 가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때 미리 알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사실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본 모습이 특정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를 알아차리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시험해보고 이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의 진짜 성격은 극도로 본능적인 순간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배고픔, 피로, 스트레스와 같은 생리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때 평소에 감춰져 있던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런 순간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김경진 씨는 최근 가입한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한 첫 여행이었기에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성격과 모습을 알아가길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여행 첫날 오후부터 상황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예기치 않은 교통체증에 갇히면서 도착 시간이 크게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점심 식사도 한참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긴 이동과 배고픔이 겹치면서 모두가 조금씩 지쳐가는 가운데 평소 모임에서 유쾌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주도하던 한영순 씨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행 계획을 누가 짠 거예요? 왜 이렇게 엉망인 거죠? 라는 말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태도에 경진 씨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불만 표출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순 씨의 짜증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한두 시간이지. 이렇게 굶으면서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냐고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동호회 운영진 중 한 명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근처에서 식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음에도 영순 씨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다들 무책임하네요. 라고 반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진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하던 그녀였기에 배고픔과 피로라는 단순한 생리적 욕구 앞에서 갑작스럽게 드러난 태도 변화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순 씨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차량 내부의 분위기까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모두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경진 씨는 그녀의 이런 태도가 단순히 순간적인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쉽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불평과 신경질적인 태도는 점점 더 눈에 띄었고, 이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관계에서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순 씨가 평소에는 자신을 잘 포장하며 밝고 활발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불편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녀의 성격적 한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본능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는 단순히 그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성격이 드러나는 이런 순간들을 잘 관찰한다면 상대방의 진정한 성격과 관계에서의 태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진짜 성격과 가치관은 그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흔히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죠. 이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나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 가까워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친구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남준 씨는 최근 지역 독서 모임에 가입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를 매개로 형성된 모임이었기에 지적인 대화와 교양 있는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한 남준 씨는 그 중에서도 유독 활발하고 리더십 있는 태도를 보였던 김호연 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호연 씨는 매 모임마다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며 참여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독서 모임이 끝난 뒤 호연 씨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며 남준 씨를 포함한 몇 명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즐겁게 웃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호연 씨와 그의 친구들은 점점 모임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 매번 대단한 척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지 않나? 맞아.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던데. 호연 씨는 이런 말들에 맞장구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사실 내가 모임에서 이야기를 이끌지 않으면 제대로 굴러가긴 힘들걸? 이라며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남준 씨는 그 순간 호연 씨가 평소 모임에서 보여주었던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호연 씨와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웃음거리로 삼는데 더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남준 씨가 불편함을 느껴 주제를 바꿔보려 했지만 대화는 다시금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로 돌아갔습니다. 한 친구가 솔직히 책만 읽는 척하면서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라고 말하자 호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사람들이 모임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모임에서의 호연 씨는 항상 사람들을 배려하고 긍정적이며 따뜻한 태도를 보였기에 그의 이런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뢰감을 주던 호연 씨가 막상 자신의 친구들과 있을 때는 타인의 단점을 비판하며 재미 삼아 즐기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남준 씨는 호연 씨와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들으며 그들이 모임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사교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성향을 깊이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호연 씨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를 비슷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인정하며 그들만의 폐쇄적인 대화 방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남준 씨는 겉모습과 실제 성격은 다를 수 있으며 상대의 친구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 그들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한다면 우리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친절함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때,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상대방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이철규 씨는 몇 달 전 지역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지훈 씨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밝고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타입이었고, 철규 씨도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이 평가하며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사활동에서 철규 씨는 지훈 씨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를 하는 일이었죠. 처음 몇 시간 동안 지훈 씨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죠. 철규 씨도 그런 모습을 보며 지훈 씨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점점 에너지가 과잉 상태로 변하자 지훈 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실수로 지훈 씨의 옷에 음료를 쏟는 일이 벌어졌을 때 지훈 씨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향해 앞을 좀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지훈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런 정신없는 데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철규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밝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던 지훈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 친절을 잃어버리고 쉽게 짜증을 내며 아이들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규 씨는 그날의 일을 통해 누군가의 진정한 친절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또 다른 참가자 윤수영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실수했을 때 수영 씨는 괜찮아. 다칠 뻔했는데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엔 조금 더 조심하면 되겠지? 라며 부드럽게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아이를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의 분위기를 다시 밝게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단순히 보이는 친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자나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는 그들의 인성과 가치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통해 빛나는 덕목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최수진 씨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팀은 새로운 상품 기획안을 준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고, 팀원들은 역할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박준석 씨로, 그는 프로젝트 초반에 팀원들에게 열린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듯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던 준석 팀장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준석 팀장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팀원들과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언행은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한 회의에서는 신입 팀원이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준석 팀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라고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신입 팀원은 그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준석 팀장은 이에 개의치 않고 바로 다른 팀원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이 상황을 보며 의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보였던 준석 팀장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진 씨는 다른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이전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 팀장은 겉으로는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거나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석 팀장은 점점 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팀원들은 점차 준석 팀장에게 의견을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프로젝트 진행은 점점 더 그의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수진 씨는 이 경험을 통해 힘의 불균형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업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내면을 투영합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사용할 때 그것을 약자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권위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극대화된 순간 친구 관계, 친절과 힘의 불균형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우리가 상대의 진심을 발견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상대의 부족함을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관계, 더 따뜻한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소중한 가치를 선택하며 행복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배움을 주고 또 어떤 관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알려줍니다.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자신을 아끼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